얘 말도 마. 우리 그이는 또 주식을 말아먹었잖아.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못 살아. 근데 옆집 철수 엄마는 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집을 사줬다네? 참나, 누구는 복도 많지. 그래. 참 힘들겠네. 요즘 전화벨이 울리면 화면부터 보시게 되죠? 누군지 확인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이름이 있으세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무음으로 돌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 주에 한번 보자는 말에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으세요? 머릿속으로 벌써 그날의 대화가 그려지거든요. 똑같은 불평, 똑같은 자랑,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느끼는 그 공허함까지요. 이런 내 모습이 이상한 건가? 나만 이런 건가 싶으셨죠?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죄책감 없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셔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확신하시게 될 거예요. 가수 나훈아 씨가 여러 자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고요. 외로워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4가지 이유 속에는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짜 마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친구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지인이 계시다면 꼭 보내주세요. 그분도 여러분도 이제 가벼워지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신 적 없으세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앉으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 즐거우려고 만났는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남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정작 나누는 이야기는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 얘기들이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대화 속에 뭔가 다른 게 섞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충고와 평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네가 너무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래. 요즘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대화의 절반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지가 않으세요. 뭔가 평가받은 것 같고 내 선택이 틀렸다는 말을 들은 것 같고요. 나훈아 씨는 이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마음은 오히려 멀어진다고요. 서로를 위한다는 말 속에 평가와 충고가 자꾸 끼어드니까 편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침묵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면 굳이 말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진다는 판단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말이 많지 않아도 편합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봐도 괜찮아요.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말이 많아지는 만남은 뭔가를 채우려는 만남이에요. 불편함을 감추려고, 어색함을 메우려고, 혹은 내가 더 잘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길어지는데 마음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를 말이에요. 그 친구는 여러분의 말을 정말 들었나요? 아니면 자기 할 말만 기다리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했을 때 공감해 줬나요? 아니면 그래도 너는 낫지, 나는 더 힘들어라고 했나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만남이 무거워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한 거예요. 나훈아 씨는 이런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차갑게 끄는 게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자리보다 침묵이 편안한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외로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말 많은 만남에 다 쓰고 나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씨는 말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선명해진다고요. 여러분도 이제 선택하셔도 됩니다. 말 많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침묵이 편안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할 건지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동창회 연락이 오면 어떠세요? 예전엔 반가웠는데 요즘은 핑계부터 생각하시게 되죠? 그날은 좀 바빠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요. 왜 그럴까요? 분명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왜 설레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나면 비교가 시작되거든요. 겉으로는 오랜만이야, 반갑다 하면서 포옹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슬금슬금 탐색이 들어가요. 요즘 뭐하고 지내? 이 질문 뒤에는 사실 다른 궁금증이 숨어 있습니다. 잘 사는지, 자식들은 잘 됐는지, 건강은 괜찮은지요. 그리고 그 답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나보다 나은지, 나보다 못한지를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애는 아직인데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반대로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어떤가요? 우리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다녀. 그럼 위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네 하고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비교하는 동물이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비교가 더 예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앞날이 있었어요. 아직 시간 있어. 나도 잘 될 수 있어 하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60, 70이 넘어가면 이제 인생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정산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더 아픈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 친구는 참 잘 살았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나훈아 씨는 이걸 명확하게 봤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자리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고요.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잘 됐으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힘들면 진심으로 위로해주죠. 그런데 미묘한 경쟁심이 남는 순간 그 만남은 우정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낫지.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부러움, 질투, 자기 위로, 그리고 씁쓸함이 다 섞여 있어요. 이런 말을 주고받는 만남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거든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하면서요. 특히 자식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식은 곧 자신의 성적표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아들이 의사야, 우리 딸이 대기업 다녀, 이런 말들이 오가면 그렇지 못한 쪽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나는 뭐 했나 싶은 거죠. 재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요즘 제주도에 집 하나 장만했어. 이 말을 들으면 축하는 하는데 속으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길래 하면서요. 이런 비교가 쌓이고 쌓이면 만남이 두려워집니다. 나훈아 씨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비교가 예상되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멀리한다고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오래 알았냐가 아니라 지금 편안하냐입니다. 50년을 알았어도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예요. 반대로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친구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만난 친구들 중에 비교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든 만남이 얼마나 되는지요. 후자가 많다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자리에서는 우정이 살 수 없어요. 나훈아 씨의 선택은 도망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현명한 결정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허락하세요. 비교 없이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셔도 된다는 걸요. 그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만나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있으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벌써 오늘의 주제가 예상되는 그런 친구요. 여보세요 하면 바로 시작됩니다. 아휴, 나 오늘도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였고,
지지난주에도 그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들어줬습니다. 친구니까 힘든 거 이해하니까요. 그래, 많이 힘들겠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이야기는 똑같은 곳을 맴돕니다.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만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자식들은 자기들 일만 바쁘고 요즘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올랐는지. 말은 많은데 방향이 없어요.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운이 쭉 빠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무거워요. 분명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더 힘든 기분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나훈아 씨가 말한 그 순간입니다. 불평과 푸념이 주가되는 만남은 삶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요.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기운이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는데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긍정적인 일에 쓰면 오히려 기운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즐거운 일을 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그런데 불평만 가득한 만남에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텅 비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 피곤해 하면서 소파에 누워버리죠. 그런데 이게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친 겁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운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같이 있으면 웃게 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즘 어때? 물어보면 그냥 괜찮아. 나름 재미있게 지내하는 사람들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어떤가요? 만나자마자 불평이 시작됩니다. 남편 불평, 자식 불평, 세상 불평, 정치 불평까지요.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 며느리는 정말 답이 없어. 나이 들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들이 2시간 내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공감해줍니다. 맞아, 힘들겠다.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아니야,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다 막아버립니다.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푸념을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한 번이면 괜찮아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번 똑같다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거운 감정을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나훈아 씨는 이런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건강, 돈, 가족 이야기로 만남이 채워질 때 해결은 없고 하소연만 남는다면 그건 삶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60, 70이 넘어가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의 회복도 느려집니다. 한번 우울해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않는 게 최선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들어주느라 내 기운을 다 소모하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씨는 말합니다. 불평과 푸념이 주가되는 만남은 삶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최근 만난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이 몇 명인지요.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 만남이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지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지를요. 무겁게 만드는 만남이라면 이제 정리하셔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에 빼앗기지 마세요. 기운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안 만난다고 하면
꼭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게 불쌍한 일인 것처럼요. 그런데 나훈아 씨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정직해지는 시간이라고요.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외로운 거 아닌가 하시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외로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혼자 집에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 속에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인가요? 많은 분들이 후자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한 그 느낌 말이에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나훈아 씨가 말한 정직해지는 시간이란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있으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나 괜찮아 하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동의하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무 생각 없고 싶으면 그냥 멍하니 있어도 되는 거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알게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 리듬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좋은지요. 오후에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은지요. 저녁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게 좋은지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이 리듬이 깨져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니까요. 몇 시에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뭐 먹을까? 다 조율해야죠. 내가 편한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 내 리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누구 만나야 하는데 생각부터 하게 되고요. 저녁에도 내일 약속이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훈아 씨는 이걸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불필요한 만남의 필요는 줄어든다고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충족되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친구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억지로라도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게 편해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나는 선택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심이 있으면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불안도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나훈아 씨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음악 듣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 중에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나와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뭐 하지? 하면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요.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요.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쌓이면 친구를 만나지 않는 선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혼자가 편안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만나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는 거죠. 이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나훈아 씨가 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허락하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요.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요. 나를 지키고 나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요. 나훈아 씨가 친구를 만나지 않는 4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마음은 멀어지고요. 비교가 시작되는 자리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푸념이 주가되면 삶의 기운이 빠지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까지요. 이 4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비교와 소음, 불필요한 말 속에서 소모할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에 쓸 것인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인맥도 쌓아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외로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많음보다 밀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보다 가끔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더 의미 있어지고요. 이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성숙함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는 지혜예요. 나훈아 씨의 선택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친구를 안 만나도 괜찮다고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그래? 하는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평생 만나야 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건강한 선택입니다. 편안함을 지켜주는 만남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그 절제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피곤한 약속이 하나 있다면 정리해 보세요. 요즘 좀 바빠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하셔도 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이 지키시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피곤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분 좋은 선택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안 만나도 괜찮다는 용기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확신이요. 내 마음이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친구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도 가벼워지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